안녕하세요. 토요일의 시작 국고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곡점이 될 만한 매크로 이벤트 긍정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어느덧 3월의 후반전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의 시장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시장의 맥을 확실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맥은 물론 종목까지 믿고 보는 이현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번 주 시장에 또 이벤트가 많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간밤에 또 바로 시작하니까 또. 네. 네. 자, 간밤에 미증시는 좀 숨고르기가 있었습니다. 뭐 특별할 거는 없었다. 다만 이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게 되면 네. 사실 이번 주는 뭐 사실 슈퍼위크라고 얘기해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BOJ 있었죠. 또 FMC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GTC 있었죠.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굉장히 좀 좋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전반적으로 한 주 동안에 좀 불확실성은 좀 해소했다. 이벤트 그렇죠. 지나면서. 잠시 뒤에 저희가 뻐꾸기 주식에서 뭐 BOJ나 FMC 좀 점검을 좀 해보겠지만, 뭐 사실 가장 큰 거는 FOMC 불확실성을 좀 벗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거두절미하고 3회 금리 인하를 그대로 유지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안도감에 이제 시장은 상승했고 미국채 10년물 4.3에서 좀 막히면서 좀 내려오면서 시장은 좀 올라섰고요. 간밤에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엔비디아가 $1,000 넘어설 거야. 또 하나는 반도체 전반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거야. 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스닥은 좀 강했지만 뭐 특별한 이슈 없이 한 주 동안 뭐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제 불확실성은 좀 벗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간밤의 미증시는 조금 숨고르기를 보이는 정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네. 이벤트가 많은 만큼 또 연준은 또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 시사를 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이크론의 호실적, 엔비디아의 또 컨퍼런스 네. 이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었을 때 훈풍을 제대로 좀 받은 모습이었어요. 미증시.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좀 뭐 빅 이벤트죠. FOMC하고 엔비디아. 예, 그거 좀 지나섰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차트 통해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자, S&P 500입니다. 예, 작년 10월 이후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냐면 그러면 미국장이 언제까지 상승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을 해오고 있는데 첫 금리 인하 시점이 아마 시장이 조금 쉬는 시기가 아마 그때쯤 만들어지지 않을까. 첫 금리 인하.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거는 사실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한두 번 내리다 보면 다시 유동성 장세 기대감이 만들어지겠지만 사실 시장 분위기를 좀 역전시킬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경계감을 좀 갖고 좀 쉴 수 있는 거는 금리 인하 시점이 되지 않겠냐. 첫 번째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무난하게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은 상승했는데요. 그냥 엔비디아 주가가 좋았다. 네. 그래서 홀로 끌고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나스닥도 작년 10월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시장이 언제 꺾일 거냐 그거는 뭐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미래를 좀 내다본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첫 금리 인하 시점이 되면 하게 되면 그때쯤 시장이 좀 쉬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네. 국제 유가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80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조금 부담된다. 왜냐하면 뭐 최근에 물가 지표도 조금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80 넘어섰다가 다시 좀 쉬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아영 앵커가 얘기해 준 대로 가자지구 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유가가 좀 빠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주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기 편하시게. 자, 지난번에 여기 5%가 이제 상단이었습니다. 그때가 미국 증시는 바닥이었죠. 10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 아래로 좀 내려섰다가 최근에 좀 올라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4.3 정도가 좀 막히는 자리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FOMC 지나고 나서 올 연내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 전망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미국채 10년물도 4.3에서 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보니까 한 4.2까지 좀 내려왔는데 요 미국채 금리 뭐 더 떨어지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볼 건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채 장기물에 투자할 수 있는 뭐 좋은 시기다. 왜냐하면 가격은 바닥을 쳤고
굉장히 안 좋았죠. 바닥을 쳤고 이제 좀 올라설 것이고 뭐 국채 금리는 이제 계속해서 빠질 거기 때문에 장기물 10년, 30년물 이런 쪽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미 주식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미국 주식들도 많은 팁을 가져가시고 또 종목 전략 많이 체크하시는데 오늘은 뭐 두 가지 종목만 딱 보겠습니다. 네. 가장 특징적일 것 같은데. 가장 특징적일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나는 뭔지 알 것 같아. 뭘 얘기해? 그럼요. 항상 얘기를 많이 그래, 해주셨으니까. 항상 얘기해. 네. 엔비디아하고 다른 한 종목은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는 이렇게 보시죠. 물론 우리 국고초 3부는 이 주식을 2022년 10월에 $100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장기 투자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계속 점검하면서 지난 얼마입니까? 예, 한 1년 반을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100에서 시작한 엔비디아 주가는 거의 $1000 이제 수준에 와 있는데 자, 그런 얘기 들었죠. $1000를 넘어서는 게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물론 $1000 넘어서서 이게 다시 한번 랠리로 가느냐. 이번 엔비디아는 GTC에서 차기 그 반도체 이 블랙웰을 이제 네. 공개를 했죠. 전자기 H100 호퍼고 그래서 보니까 사이즈는 6배 늘었다. 그리고 효율성은 4배가 늘었다. 그다음에 대역폭도 5배가 늘었다. 그리고 연산 능력은 전작에 비해서 한 2.5배 늘었다. 그래서 젠슨 왕은 엔비디아의 이 블랙웰을 이게 칩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야, 우리 칩 사지 말고 우리가 만드는 데이터 센터를 그냥 이용하면 좋겠다. 뭐 네. 이런 것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제 엔비디아는 $1000를 넘어서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꺾이면 사실 미증시도 꺾이겠죠. 그것도 좀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 종목은 지난주에도 같이 소개를 드렸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미국 반도체주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재작년 10월부터 그때 엔비디아부터 해서 뭐 AMD, 뭐 최근에 보면 AMD 뭐 따라가고 있고 ASML이나 뭐 아니면 브로드컴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암홀딩스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 암홀딩스도 $50에서 시작해가지고 얼마입니까?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가장 말단에 오르는 종목이 뭐라고 했죠? 가장 마지막에 오를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에 거의 주인공입니다. 이거 뭐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HBM 생산할 것이다. 근데 그걸 떠나서 D램 쪽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식을 뭐 지난주도 소개를 드렸지만 사실 지난 2월에도 대략 한 $80 수준에서 $100를 넘어서는 걸 목표로 가시면 된다. 또 11월, 12월에도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의견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번 주 $100를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일단 계속 가야죠. 우리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keep going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뭐 간밤에 별건 없었습니다. 한 주 동안에 중요한 빅 이벤트였던 엔비디아 GTC 끝났고 그다음에 FOMC 불확실성을 좀 벗었다. 이거는 잠시 뒤에 제가 뻐꾸기 주식 통해서 다시 좀 자세하게 좀 전략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우리 국고초 3부가 참 재밌을 예정입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증시 점검과 함께 또 국고초에서 항상 언급드린 특징주들 앞으로의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국내 증시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국내 증시 역시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코스피 2700선 돌파 단숨에 했고요. 코스닥 또한 900선 돌파하면서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가 크게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춤했던 외국인의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좀 지수 상단에 대한 밴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자, 최근에 이제 뭐 국내 증시도 뭐 분위기가 좀 좋고 이번 주는 뭐 아무래도 그 앞서 말씀드린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 또 슈퍼위크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고 사실 삼성전자가 끌고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젠슨 왕이 삼성전자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거의 독주로 움직이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바통을 이어서 가는 이런 흐름이어서 코스피는 지금 2700선을 좀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3회 금리나 이거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사실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국내 증시 올라섰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었다. 자,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코스피가 조금씩 막혔던 분위기는 좀 있죠. 이게 어디냐면 대략 한 2,700선 올라가면 물량을 맞고 사실 이게 지난 1월 달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2,700선 근처에 오면 계속해서 좀 눌리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상단을 뚫었습니다. 뭐가? 삼성전자가 뚫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냥 앞서 잠깐 얘기도 드렸는데 삼성전자 흐름이 조금 더 이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 흐름이 꺾이지 않는 흐름이면 이들과 더불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있던 기업 밸류업 이슈도 뭐 여전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좀 올라설 것이다. 다만 시장은 지수 플레이, 뭐 지수는 탄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삼성전자에 쏠리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니까 여타 다른 쪽으로 좀 많이 매기가 많이 안 가는 쪽은 좀 있어요. 이것도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코스피도 2,700선 윗단으로 좀 열어서줬고 개인적으로 앞서 미국 시장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쉬는 구간은 언제쯤 될 것이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첫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대략 한 6월, 최근에 이제 7월 정도로 좀 미뤄졌었는데 이번 FOMC 통해서 대략 한 6월 정도면은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 첫 금리 인하. 아마 그 시점까지는 시장이 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어찌됐든 뭐 지수가 뭐 잘 가든 안 가든 뭐, 내 계좌에 수익이 날려면 내가 뭘 들고 가는지, 네. 어떤 비전을 갖고 가져가고 있는지, 또 영혼 있는 투자를 하고 계신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네. 자, 그거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 국고초 3부에서 제가, 우리 작년 1월 달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시작하는 바닥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껏 계속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제가 보려면 올해 한 상반기까지 들고 계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됐는데 뭐 SK 하이닉스는 2배 올랐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만 원 아래에서 이제는 뭐 5만 원 중반대에서 거의 한 8만 원 가까이 이제 좀 오고 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는 그림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 전략에 있어서 지금 가장 좋은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네.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제약바이오. 그러면 그 둘 중에서 너는 어디에 더 힘을 쏟고 있어? 저는 제약바이오에 더 많이 힘을 쏟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저는 반도체 비중을 더 늘리지 않는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저는 이번 주에 삼성전자 주가 올라오면서 또 뭐 동진 세미캠이나 또 삼성의 종목군들 또 소재 업체들도 주가 좀 올랐거든요. 저는 조금씩 팔았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팔거나 아니면 단기 플레이. 그래서 전략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가장 저는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는 바닥에서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살아나려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반도체는 개인적으로는 좀 단기 매매나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좀 접근해야겠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넘게 사실 큰 성과들은 다 이미 냈어요. 그런데 1년 2, 3개월 지난 이 마당에 반도체를 여기서부터 장기 투자하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뒷북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매매, 트레이딩, 단기, 또 스윙, 매매 이렇게 여러분들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내가 시간 투자하는 쪽은 어디냐 바이오 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에 시간 투자를 할애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약 바이오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고금리 상황이 이제 마무리되고 금리 인하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금리 구간에서 가장 피해본 업종이 뭐야? 그게 금리 인하 가장 최대 수혜주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물론 반도체도 수혜주고 2차 전지도 수혜주고 한데 가장 마지막 단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그리고 회복되지 못했던 마지막 섹터가 바로 이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제가 여기서 중장기 앞으로 한 2년 들고 계세요. 3년 들고 이것이 아니라 시기도 중요하지만 조금 장타를 노리시라는 거예요. 장타를. 예. 자, 그 방법을 차근히 이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요거 한번 해볼까요?
뭐 하셨는지요? 주간 네, 주식 이번 투자일. 대표님이 뭐 하셨는지 그래요. 들어볼까요? 주간 주식 투자일지. 너 한 주 네. 동안 뭐 했니?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제가 이 시간에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우리 레버리지 있잖아요. 사실 이걸 소개해 드린 게, 자,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지난 1월에 증시가 막 급락해가지고, 제가 아영 씨한테 우리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 여행 가게 되면 평소에 놀던 지수대에서 놀던 동네에서 정말 멀리 떨어지게 되면 기념품 하나 정도는 사갖고 오게 된다. 맞아요. 그게 이 전략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 바닥을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게 16,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금 19,000원, 거의 2만 원 가까이 올라서 대략 한 25% 정도 순항 중입니다. 제가 매도 없이 계속 간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드려왔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장이 계속해서 갈 거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233740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월에 코스피보다는 조금 뒤에 바닥을 잡았다라고 바닥을 만들었다는 얘기 들었죠. 이때가 얼마입니까? 9,500원 만원입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대략 한 12,000원, 13,000원 중반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대략 한 30% 올라왔습니다. 지수를 가지고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단기 매매 단타해 갖고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러면 얘들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까요? 첫 금리 나는 시기까지 차근히 뽑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 주에는 제가 차익 실현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위메이드 한번 보실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많이 떨어지면 저가에 매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난 2월 달에 대략 한 5만 원 정도에서 바닥을 한번 잡아봤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고 올릴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지난 2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1억을 넘어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한 300만 원 정도에서 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뭐 진짜 이상한 코인들도 많이 올랐는데 위믹스가 대략 한 2,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야, 못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고 좀 움직일 거 후발주로. 그리고 위믹스는 한 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게 네.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위메이드도 저희가 지난 2월 그다음에 3월 초 대략 5만 원대 시작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한 50% 정도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차익 실현했습니다. 나이트크로우 흥행 이슈입니다. 만약에 이 주식이 향후 또 6만 원이나 이 아래로 내려오면 또 저가 매수 기회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한번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얘기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그죠? 네, 제약바이오 이현상의 스펙테큘러 20 순차적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ST팜은 다음날 거의 상한가에 갔어요, 월요일날.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같이 소개해드렸던 삼천당 제약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많이 올랐는데 어젯밤에 또 공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유럽 추가 독점 계약이 조만간 임박했을 것이다. 어제 유럽 9개국 독점 계약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밤늦게. 네. 다음 주에 또 날아갈 것 같은데.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462900. 이건 뭐냐면요. ETF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좀 강조를 드렸냐면 2월 초에 강조드렸어요. 네모박스 이 정도요. 그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앞으로 제약바이오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유망 바이오, 사실 ETF 쪽에서 이거는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ETF인데 패시브, 그러니까 시총순을 몸값으로 뜨는 게 아니라 될 만한 종목군들을 꽂아 넣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여기 1번 타자가 뭐냐면 가장 비중이 많은 게 알테오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첫 번째, 제약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많이 올랐는데 이제 고점을 넘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추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제약바이오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말씀해 주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 화려한 제약바이오 전성시대가 올 거라고 정말 오랜 시간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데 예. 귀에 뭐 딱지. 네. 자, 주입식으로. 이제 시작한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구성되어 있는 종목군들 한번 좀 쭉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반상에서 잠시 한번 팁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제약바이오 ETF가 많이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가고 있는 종목들 이 시간 통해서 확인해드리고 있는 것들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HLB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자, HLB는 지난 11월부터 해서 11월, 12월 바닥을 잡아드리고 계속해서 순항 중입니다. 주가도 뭐 많이 올라서 이제는 수익률이 거의 250% 됐는데 3만 원대 시작해서 제가 그랬죠. 저 10만 원 보고 간다. 또 10만 원 근처에 와서 10만 원 이상 간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목표가 없이 가고 있습니다. 5월이 간암치료제 FDA 승인 여부는 이제 5월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번 주에는 좀 이슈가 있었어요. HLB 쪽에서는 HLB 생명과학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HLB는 우리 이 다음 달에 있을 AACR 미국 아마케, 그 다음에 6월에 있을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 그런데 이 아스코 간암 치료제 그 광고사항 가이드라인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로쉬의 임핀지,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로쉬의 간암 치료제,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 그 다음에 브리스톨 마이어스의 옵티본가? 예. 이런 그 간암 치료제. 근데 그 중에서 로쉬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치료제로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의 옵티보도 승인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데 HLB의 리보세라닙, 캄렐라주막 이 병용도 여기에 같이 좀 올랐는데 사실은 이 병용요법 말고 그 소라페닙이라고 일명 넥사바라는 그 단독 요법이 있거든요. 간암치료제. 이거보다 사실 HLB의 리보세라닙 또 그다음에 캄렐라주막 이 병용이 뭐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냈다. 생존 기간이나 이런 유의미한 어떤 효과를 만들어냈다라는 내용도 이번 가이드라인 업그레이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HLB는 저 역시도 계속해서 좀 보유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수익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언제 팔 거니? 5월이 승인 여부가 5월이죠. 네. 제가 볼 때는 4월 정도까지는 좀 더 기대감을 극단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HLB 제약.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바닥에서 소개해드릴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때가 언제냐? 1월 달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렸던 자리는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입니다. 대략적으로 가격대는 대략 한 2만 원 정도 됐는데 아마 이때는 긴장하고 접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서부터도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네. 지금 현재 한 160% 정도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 이 주식을 팔았어? 안 팔았습니다. 매도 의견 없이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까지? HLB 가져갈 때까지. 자,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이 유상증자가 있었어요. 자, 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약재가 그냥 악재일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전약 후강의 어떤 어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HLB 네. 생명과학. 저는 HLB 쪽에서는 HLB 제약, HLB 생명과학 이 세 종목만 계속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중인데 가장 뒷단에서 마지막 단에서 직전 고점을 넘기고 이렇게 가는데 변수가 생긴 거죠. 유상증자라는. 근데 이게 신주 배정일이 5월 FTA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이고 그다음에 청약은 그 6월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거꾸로 어제 야 이렇게 개파락해서 이런 자리는 오히려 저가 매수 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렸는데 아무튼 HLB 라인은 그렇게 좀 가져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HLB하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 제약바이오 시장에 대장주들이 있죠. 반도체의 대장주는 엔비디아.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얘들 깨지면 반도체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HLB란 말이에요. 알테오젠도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도 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가져가시라는 의견을 좀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뭐 가장 밑단에서 시작해서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머크하고 키트루다 SC 독점 계약 변경된 거에 대한 계약금 2천만 불이 또 입금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주가는 좀 좋았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또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알테오젠이나 HLB 주가가 깨지지 않는 수준이면 안 깨진다라는 얘기는 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순서의 종목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LB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런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야, HLB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어. 간암 치료제로. 그럼 HLB 다음은 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은 해보시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런 주자들을 이제 대표님께서 순차적으로 풀어주고 계시잖아요. 풀어주고 네. 또 이 시간 통해서 많이 풀어드렸는데 그걸 잘 캐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챙겨가세요,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미국 생물보안법 얘기했었거든요. 네. 미국 하원에서 미국 생물보안법. 이게 이제 조만간 통과되겠죠. 바이든 서명도 앞두고 있고, 중국 업체들을 이제 견제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CDMO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사실상 뭐, 스펙테큘러 20에 포함된 바이넥스나 ST팜이 그렇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바이넥스예요. 바이넥스는 국내 이 중소 CMO 업체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생물보안법 이게 통과가 되면 중국 업체 우시 바이오로직스 우시 앱텍, 뭐 거래를 이제 미국 업체도 이제 못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관련한 그 CDMO, CMO 물량들이 다른 어디론가 좀 넘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뭐 사실 우리 소개해드린 건 11,000원이었습니다. 대략 한 3주 전에 소개해드렸나요? 예. 그리고 나서 뭐 이때 거의 상한가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올랐는데 이번 주는 좀 약간은 좀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쉬고 있는 뭐 이런 정도인데요.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CMO 쪽은 아사히 글라스, 그 다음에 미국의 서머피셔, 그 다음에 바이넥스, 그 다음에 우시 바이오로직스. 근데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 뭔가 이쪽에서도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남겠죠. 그 다음에 이쪽이 그동안에는 어떤 임상용 시료 많이 생산했는데 이제는 사업용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해 보시고 가셔야겠다. 다음 주 또 좀 기회가 될 것 같고 저희는 순항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올리고 생산 글로벌 3위 업체, 이건 RNA 치료제 핵심 원료가 올리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올리고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리고 또 주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 주식은 저희가 3월 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것 같고 지난주에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사실 월요일 날은 주가가 27%나 급등을 했고요. 주가가 좀 옆으로 좀 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물보안법 얘기하면서 중국의 우시앱텍 얘기해드렸고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얘기해드렸는데 거기 자회사 중에 올리고를 생산하는 회사도 있어요. 뭐냐면 우시 STA. 이 우시 STA도 아마 이쪽에서 상당히 좀 반사익을 누군가 가져갈 것인데 뭐 일본 업체도 있고 뭐 미국 업체들도 있고 하지만 ST팜이 올리고 생산에서는 글로벌 3위에 또 생산 능력도 내년에 더 확대가 되고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이 주식이 바닥을 치고 이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주가는 이거 한번 볼까요? 네. 2019년에서 2020년도 제약바이오주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뭐 이 주식도 그냥 뒤로 돌려서 보면 2019년도에 주가가 한 12,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까지? 1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2,000원 하던 주식이 15만 원 올랐습니다. 그 불과 한 1년 2, 3개월 동안. 지금은 최근에 한 6만 5천 원 하던 주식이 우리 또 말씀드리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한 9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 주식 전성시대가 지금 이제 끝나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ST팜이랑 같이 이 시간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삼천당 제약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삼천당 제약이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었고요. 이게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은 주가가 얼마가 올랐냐면 대략 한 12% 정도 이렇게 올랐다가 어제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요즘에는 뭐 제약바이오 하다가 보면 이렇게 소위 흔들기라고 해야 될까요? 흔들기 뭐 이런 게 많은데 어제 저는 이 흔들기 구간에서 주식을 받아치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자, 삼천당 제약은 지금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이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황반변성 치료제는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잖아요. 이 아일리아는
글로벌 약물 순위 한 11위 정도 돼요. 작년 11월에 유럽 20개국 중에서 5개국 독점 계약에 성공을 했다. 하지만 남은 국가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진짜 무르익어서 지난주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젯밤에 삼천당 제약은 공시가 있었습니다. 유럽 9개국, 영국 또 몇 개국 해가지고 9개국 아일리아 독점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총 매출의 55%를 마일스톤으로 가져오는 계약이었습니다. 상당히 호재고요.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그럼 유럽이 끝이야? 그게 아니에요. 네. 미국은 아일리아 특허가 5월에 만료가 됩니다. 5월에 만료가 됩니다. 미국 시장은 유럽 시장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천당 제약이 미국 진출도 하게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점검과 함께 또 앞으로 시장을 이끌 또 주도 섹터로서 반도체와 바이오 섹터 적절한 투자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번 주 투자 일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지만 주간 관심주와 함께 또 대표님들의 바이오테크 특징주들 순차적으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주식 반상회에서 풀어주실 예정이실까요? 오늘 주식 반상회는 또 지난주, 지지난주 마찬가지로 다 좀 모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지 마시고 들렸다 가세요. 예. 그래서 이번 주식반상회에서 스펙티큘러 20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다가 좀 더 힘을 쏟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순차적으로 저희 스펙티큘러 20이 계속해서 하나씩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이 방송 끝나고 10시 10분에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잠시 뒤에 다 같이 모여서 주말 회의를 좀 하도록 하고, 사실 지금 엄한 동네로 잘못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제약바이오 전성시대를 지금이라도 이제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은 성과를 좀 내실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발품 팔아야 또 좋은 정보도 얻고 하는 거니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좋은 성과를 위한 출석 체크 방송 이후에 또 이어지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증시와 함께 또 국내 증시 점검해봤고요. 투자 일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3월의 막바지를 위해 지금 주목해야 할 유망주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주 유망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네, 세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레고캠바이오, 오스코텍, 셀트리온 꼽아주셨는데요. 저번 주 제시해주신 유망주들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만큼 기대가 또 됩니다. 어떤 모멘텀으로 선정해 주셨는지 첫 번째 레고캠바이오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좀 전에 우리 HLB 이런 것들은 이제 항암 신약이죠. 네. 그런데 그 알테오제는 SC제요. 그거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DDS라고 약물을 전달하는 시스템. SC, IB, BBB, ADC. 근데 그 ADC 쪽에서 항체약물 접합체 이쪽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국내 업체는 레고캠 바이오니까 이 종목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라. 또 계속해서 투자를 합니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소개시켜 드린 건 작년 10월부터 맞습니다. 계속해서 장기 투자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이유는 글로벌 빅파마들, 그러니까 파이자나 머크나 존슨앤존슨이나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차세대 항암 시장에서 성장 동력으로 꼽는 건 ADC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죠. 파이자가 시애틀 제네틱스를 작년에 56조나 주고 인수를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에브비가 이뮤노젠을 거의 12조 정도를 주면서 인수를 했다. 그죠? 자, 레고캠 바이오도 그쪽 ADC. 그러니까 암세포랑 친한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입혀가지고 표적하는 표적 치료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다음 달에 있을 AACR에서도 신규 파이프라인 5개가 공개가 됩니다. 자, 짧게 얘기하고 주말 반상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DC 쪽에서 주목해야 되는 회사다. 자, 레고캠바이오 차트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 소개시켜드린 게 작년 10월이었습니다. 바닥 잡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 대략 35,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략 한 8만 원 정도 갔다가 지금 7만 원 초반 정도 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좀 좋은 소식이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그 상반기 내내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 네. 오스코텍은, 이 종목은 저희가 2월에 바닥을 이 시간에 통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2만원.
이때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폐암 치료제, 그러니까 오스코텍의 레이저티닙 이게 얀센하고 유한양에다 기술 수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얀센은 폐암 치료제 비소세포 폐암 2, 3차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스코텍은 1차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지금 지난 12월에 FDA에 이 신약 승인 허가를 냈고요. 최근에 우선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병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6개월 만에 지난달이죠. 2월에 신약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오스코텍 유한양행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좀 나지 않을까, 그 기대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주식이 이전에 한 7만 원 정도 했었고요. 대략 한 2만 원 정도 왔다가 지금 한 2만 한 중반원 정도를 가고 있는데, 역시 조정받을 때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셀트리온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 뭐 꾸준히 한 번씩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대형주 약간 좀 무겁긴 하지만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셀트리온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고 계시고, 난 조금 접근해 보고 싶어 하면 접근할 수도 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면역 치료제, 질환 치료제, 이게 미국에 이제 진출해요. 진펜트라라고. 이게 렘시마 SC 미국명인데, 에브비의 휴미라. 이게 미국 시장을 많이 평정을 했었는데, 그게 미국 시장에서 이 시장이 대략 한 40조 정도 시장이 됩니다. 셀트리온, 진펜트라가 여기에 이제 침투해서 양대 축을 이루게 될 것이고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런 이슈도 만들어질 것이고, 또 합병 마무리하면서 기업의 재평가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자,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바닥을 치고 좀 올랐었고요. 최근에 옆으로 좀 늘어져 있는데, 대략 가격대로 보면 뭐 18만 원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랫방향이야 윗방향이야 방향을 한번 찍어보라면 저는 그냥 윗방향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도 주목해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간 관심주 세 종목 확인을 해봤는데요. 앞으로의 흐름까지 주시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의가 이어질 텐데요. 굵직한 이벤트를 소화한 시장이니만큼 또 앞으로의 시장의 색깔 궁금해집니다. 오늘 강의 또 차분하지만 또 간결하게 또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자, 뻐꾸기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종목 얘기 많이 했으면 오늘은 이제 시황 얘기랑 좀 점검할 내용을 좀 볼 텐데, 슈퍼이크는 가고 바이오텍 전성시대가 온다. 저는 이렇게 한번 삼아봤어요. 슈퍼이크가 가고 바이오테크입니다. 이번 주 BOJ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GTC 있었고요. 그 다음에 FMC 있었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그대로 3회 정도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가장 또 좀 좋게 보고 있는 제약바이오, 바이오텍 불확실성도 좀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건 BOJ인데요. 사실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마무리했다. BOJ가 YCC, 그러니까 뭐 장기 10년물 국채 금리를 상단을 한 1%로 막으면서 올라오면 또 국채 매입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ETF나 YCC 이거 바잉을 하지 않는다. 그죠? 이제 끝났다, 마무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BOJ가 여기서 이제 네거티브 쇼텀이라는 거는 단기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끝을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를 좀 있었는데, 좀 정리해 보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YCC, 그다음에 ETF, 그다음에 리츠도 이제 매수를 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면서 이제 N이 강세로 안 가고 N이 약세로 갔거든요. 네. 이거는 국채 매입은 또 계속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할 건 금리가 이제 올라가겠죠, 조금씩. 예, 지금 이제 보시면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0에서 0.1로 올라온 거니까요.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일본의 그 마이너스 금리의 끝은 천천히 움직이는 어떤 쓰나미가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0.1로 올라온 일본 금리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는 뭐 사실 좀 약간은 경계감을 갖고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건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물가는 좀 안정된 가시권에 좀 오고 있다. 그래서 완화 정책을 이제 정상화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기준금리
조금 올려야 된다. 찬성이 7명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 국채 매입은 계속해야 된다. 찬성이 8, 반대가 1명. 자산 매입, ETF나 리츠 매입 그만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좀 있었다.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경계했던 내용은 이런 거죠. 일본의 해외 투자가 얼마나 돼? 한 4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설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본의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일본의 해외에 나왔던 자산들이 이제 매각이 되고 매도가 될 거냐 팔 거냐 그랬더니 아니다가 한 60이었고 그럴 것이다 한 40 정도 되는데 한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은 그 자산들이 어디로 가 있느냐. 미국에도 있고요. 특히 케이만 군도에 많이 가 있다. 이 해치펀드가 다 모여져 있는 거죠. 뭘 투자했는지 모른다라는 게 사실은 좀 불확실성입니다. 이것이 대략 한 45% 정도 비중이 되는데 이게 빠지게 되면 뭐가 어느 쪽에서 나올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경계감을 갖고 저희가 계속해서 서치를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번 FOMC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세 차례 금리 인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여전히 유지한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금리 점도표도 369 12월에 이제 공개가 되지만 사실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금리는 5회 연속 동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에서 2.1로 좀 올렸고, 핵심 PC, 코어 PC는 약간 좀 올렸습니다. 0.2 정도 좀 올려섰다. 그 다음에 3회 인하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리고 양적 긴축, 이거에 대한 약간은 모호한 발언이 있었지만 여기서 중요할 거는 페어리 순이라고 그래서 곧 조만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조만간 양적 기초 속도 조절할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그런 얘기 드렸죠. 영래포 잔고가 4천억 달러 아래로 수준까지 내려와서 QT를 축소하든지 금리를 내리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렸고요. FOMC 기자회견,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주식반상에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거 하나 좀 말씀드려볼까요? 연준의 3월 수정 경제 전망. 자, 실질 GDP는 작년 12월에서 1.4였는데 2.1로 조금 높여졌습니다. 그다음에 실업률은 4.1에서 4.0. 내년도는 뭐 4.1로 거의 비슷하게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헤드라인 PC는 뭐 볼 거 없고, 그다음에 코어 PC는 2.4에서 0.2 정도가 올렸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금리 12월에 4.6이었는데 이번에도 4.6인 거 보면은 지금 금리를 감안하면 한 3회 정도 인하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하나 이거 설문이 좀 있었는데, 자 그러면 QT 양적 기준 속도 조절 선언을 언제 할 것 같아? 물어봤더니 대략 한 6월 정도면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나머지는 제가 주식반성에서 말씀드리고 요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월 FOMC를 통해서 금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하반기에 시작될 금리 인하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아직 못 오른 금리 인하 수혜주는 뭐냐? 제약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 전성시대가 올 거라고 이현상이가 저렇게 정말 한 반년을 떠들고 있는데 시기가 오고 있고 아직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제약바이오 빅피처를 그려야 되겠고요. 신약 승인 기대감, 기술 수출, M&A, 임상 모멘텀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렸죠. 제약바이오 ETF도 출시가 될 것이다. 4월에는 미국 아마케, AACR, 그 다음에 6월에는 아스코, 그 다음에 9월에는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까지 이벤트가 있는데 그 사이에 미국 금리 인하 시점도 그 사이에 껴있다라는 것도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2020년에 제약바이오주들의 10배거를 경험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될 것이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기회. 또 그래도 항상 또 뒤늦게 막차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야겠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고차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